수년간 소문이었지만 이제 전설적 탱크킬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첸토로 B1, 이 우크라이나 제78 독립공수연대에 넘어가 러시아 전차 부대를 라구 알라 볼로네제처럼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왜 이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지 알아봅시다. 첸토로가 우크라이나에 적합한 이유는 이 차량의 제작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첸토로 B19의 이야기는 1980년대 초 냉정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나토 핵심 회원국인 이탈리아 육군은 소련의 위협과 유럽 전쟁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중형 주력 전차와 경정찰 차량 사이에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장갑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은 당시 독일제 러파르트 1, 미국제 M47, M60 패튼 등 궤도식 전차에 주로 의존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강력하고 장갑이 두꺼웠지만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지며 유지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8×8 AMX-10 정찰가 아프리카 분쟁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1970년대 이탈리아 국방 기획자들은 더 기동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주행과 공중 수송이 가능하며 최신 소련 전차를 파괴할 강력한 화력을 지닌 바퀴 달린 전차 파괴자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오래된 소련 전차를 재투입하는 상황 가망에서 빠르고 강력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탈리아는 1984년 첸토로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해 이베코, 피아트, 오토마레에 맡겼습니다. 이베코 피아트는 차체와 구동계를, 오토몰라는 포와 포탑 시스템을 맡았습니다. 설계는 1986년에 시작됐고 다음 해 시제품이 제작됐습니다. 새 설계가 얼마나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빠른 결과였습니다. 1991년에는 첸토로 B1, 이 이탈리아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400대가 2006년 생산 종료 전까지 제작됐고 이후 관심은 첸토로 2로 넘어가 2021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첸토로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8x8 바퀴 셰시는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했으며 이베코 V6 터보 디젤 엔진 520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도로에서 매우 빨랐고 시속 100km에 도달하며 주유 없이 800km 넘게 주행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궤도간 없는 차량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24톤에 불과한 첸토로는 M60 패턴의 거의 절반 무게이며 러파르트 1보다도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곳에서는 중장갑 차량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늘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무게가 전략적 이점도 줍니다. CO 갤럭시 수송기는 첸타우로 4대를 실을 수 있지만 패튼 전차 2대나 M1A1 1대 로드 공간이 가득 찹니다. 또한 자동차처럼 운전대와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서 운전하기도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정비가 매우 쉽습니다. 요약하면 이 차량은 전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장갑 포차는 우크라이나 등 전장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제 무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첸토로 B1은 오토메라 105mm 강선포를 탑재해 소련제 장갑도 관통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 포는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으며 사격 중에도 식혀주는 열 슬리브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수와 지휘관 모두 안정화된 조중형, 열상 장비,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추고 있어 첸토로는 이동 중에도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로 첸토로는 움직임과 상관없이 정확히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델들도 전쟁에서 동일한 치명적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첸토로는 프랑스 AMX-10과 달리 표준 나토 105mm 탄약을 사용하며 장갑 관통탄, 고폭 대전차탄, 고폭탄 등이 포함됩니다. 첸토로는 장갑 비장갑 표적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첸토로는 탄약 40발을 탑재하며 14발은 포탑, 26발은 차체에 저장됩니다. 지원 무장은 7.62mm 기관총, 과대공 기관총이 있으며 승무원은 운전수, 장전수, 포수, 지휘관 4명입니다. 이 설계는 기동성, 빠른 재배치, 보병 지원과 대전차 능력을 모두 갖춘 차량임을 의미합니다. 전차 간 정면 승부에만 집중하기보다는요. 첸토로는 원래 냉전 전장에서 싸우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 전장과 유사합니다. 이 차량은 기계와 보병과 함께 이동하며 러시아 중무장 전체에 큰 위협을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완전한 궤도식 전차보다 더 빨리 이동 재배치할 수 있어 작전을 더 오래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첸토로의 설계는 강력한 화력보다 기동성과 유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첸토로는 빠르게 이동하고 신속하게 재배치하며 보병을 지원하는 동시에 여전히 적의 장갑 차량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차량입니다. 처음부터 첸토로는 냉전 시대의 전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대가 싸우고 있는 환경도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첸토로의 역할은 전차와 정면에서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동력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첸토로는 강하게 타격하고 빠르게 이동하며 어떤 무거운 궤도 전차보다 더 오래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장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첸토로는 이탈리아 기병연대에서 복무하며 평화 유지, 나토 작전에 자주 투입됐습니다. 첸토로는 데이턴 평화협정 후 나토 집행군으로 발칸반도와 소말리아에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첸토로 한 대가 폐쇄된 파스타 공장에서 반군과 4시간 전투를 벌였습니다. 첸토로는 2003년 걸프전 때 이라크에 파병됐으며 현재도 12대가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에 운용 중입니다. 이 파병 경험은 이탈리아의 첸토로 운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분쟁에서 더 가벼운 바퀴 달린 장갑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현대 보병 교리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개념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입니다. 넓은 거리와 지늘길이 특징인 전선에서 첸토로는 우크라이나에 우위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강하게 타격하고 빠르게 이동하며 전투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장갑차를 공격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세부를 비밀로 했습니다. 센타우로가 우크라이나에서 쓰인다는 첫 보도는 전장 영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지원을 제공하는 나토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예외적으로 자신들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비밀로 하는 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러시아에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탈리아에 대해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기 전에 러시아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는 첸토로의 구체적 수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보유량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첸토로 비일 약 400대를 여러 해에 걸쳐 생산했습니다. 141대는 요르단에, 12대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레바논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250대 차량이 아직 이탈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더 새로운 첸타우로 2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래된 비일 중 상당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50, 60대가 인겨분이라고 봅니다. 이탈리아가 나토 방식으로 20%를 예비로 두면 기증 가능한 첸타우로는 약 20, 40대가 됩니다. 그 추정치는 아미 레커니션과 엑스사의 오픈소스 정보 계정 보고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직접 보는 것뿐입니다. 78년대 영상 속 첸타우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장갑차처럼 대전차 누적탄 방어용 케이지와 접이시크릴 추가 장갑이 있습니다. 추가 장갑은 유도탄을 먼저 폭발시켜 러시아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의 관통 확률을 줄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첸타우로는 F-72 같은 주력 전차보다 덜 튼튼합니다. 영상 속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이를 인지한 듯 보였습니다. 한 명이 두꺼운 장갑을 선호한다고 농담하며 최고의 전차는 자신이 가진 전차이고 최악은 없는 전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갑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날 전장에서 첸타우로 같은 전차 파괴자가 전통적인 주력 전차보다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중전차가 전장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난 듯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말 미국이 M1A1 에이브럼스 전차와 MI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을 때 특히 에이브럼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에이브럼스 전차는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전선에서 철수했습니다.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은 인기가 많아 현재도 전투에 사용됩니다. 브래들리는 더 작고 더 빠르며 더 민첩하기 때문입니다. 두껍고 경사진 장갑도 위에서 내려오는 드론 공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죠. 전차가 하늘에서 파괴되는 영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첸토로가 전쟁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첸토로는 고속도로 속도로 빠르게 이동해 전투 진입과 이탈이 가능합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속도와 유연성이 장갑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러시아 전차 예비군 감소와 숙련 승무원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런 차량에서 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빠르고 가벼우며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숙련된 병사들이 사용하면 첸토로는 전장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미국 지원이 1월 이후 계속 중단되자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산 첸토로 지원은 큰 이슈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최전방 병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첸토로만으로는 상황을 못 바꿉니다. 우크라이나엔 기동성뿐 아니라 사거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첸토로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장갑 차량과도 잘 어울립니다.
또 다른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가 미국산 M110AI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냉전 시대 주력 무기는 느리고 무겁지만 강력한 화력과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러시아군을 완전히 제압하기에 최적입니다. 첸토로와 함께라면 전선에서 완벽한 조합입니다. 첸토로는 빠른 타격, 자주포는 지속 공격을 담당합니다. 체코를 통해 이루어진 1억 9,9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에 따라 그리스는 우크라이나의 M110AI 자주포 60문과 203mm 탄약 15만 발, 그리고 수천 발의 70mm 및 127mm 준위 로켓을 보낼 예정입니다. M110AI는 냉전시대 원본을 약간 현대화한 버전입니다. 이 무기는 속도나 센서보다 순수 화력이 중요합니다. 203 포탄 한 발 무게는 약 90-95kg입니다. 이 포탄은 대형 고폭탄 또는 약 180개의 자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무게, 폭발력, 사거리 등 단순 수치가 M110AI를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듭니다. 체키아는 M110AI 이전과 우크라이나 무기 이동의 주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프라하는 서방 지원의 중심 중개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속한 수출 법률과 협정으로 외국 무기가 최소 행정 절차로 자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코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으로 유럽 연합 중개에 이상적입니다. 이 거래에서 그리스는 포병 장비를 체코에 보내고 체코가 이후를 담당합니다. 덧붙이자면 체코의 현재 역할이 곧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10월 4일 선거 이후 체코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했으며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인접 국가가 공급선 유지를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장비 얘기로 돌아가면 M110 계열은 냉전 시대의 고전입니다. 이 장비는 1950년대 후반에 설계되어 1963년에 미국 육군의 중형 자주포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I 차 세계대전 후 이동식 대형 장거리 포 개발 노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M110은 M115견인 곡사포와 같은 8인치 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를 궤도 차량에 장착함으로써 나토는 실제 기동성을 갖춘 상태에서 더 깊은 방역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설계는 진화해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 M110I는 사거리 증대를 위해 긴 포신이 추가됐고 현재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M110AI는 더 강한 추진 장약과 큰 화력을 갖췄습니다. 이 곡사포 탄약의 역사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M110은 기본 훈련탄부터 트리니트로톨루엔 11킬로톤 위력을 가진 전술 핵탄두 W79까지 모든 종류의 포탄을 발사해왔습니다. 이는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들을 쓸 가능성은 적지만 이 사실만 봐도 곡사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M110이 복무 60년째에 접어들면서 전장에서 확실한 전과를 쌓아왔습니다. 이 곡사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베트남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고 1991년 걸프전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에서는 미군과 영국군 포병 부대와 함께 대규모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냉전과 1990년대까지 M110은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여러 동맹국에 널리 수출됐습니다. 중동과 일부 나토 동맹국들은 아직도 다양한 M110 변형을 사용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약 20개국에 수출됐고 베트남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최소 12개 주요 분쟁에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여전히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방 군대가 유도 미사일, 로켓, 포병, 정밀 타격 시스템으로 넘어갔지만 M110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M110이 끝없는 포격과 장갑차 돌진을 분쇄하며 그 가치를 다시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리에 대응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8인치 곡사포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러시아군의 무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이 S7PO는 1970년대에 도입된 대형 203mm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는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중화력 포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자주포와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오니 사거리가 더 길긴 하지만 M110AI 역시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어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M110AI는 지역 차단이나 대응 사격과 같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서방 군사 전략가들은 냉전 기간 동안 203mm 포를 오랫동안 운용했고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110A는 혼자 다루기 어렵고 포탄이 크고 무거우며 장전을 위해 포신을 내려야 합니다. 이 포의 정상 발사 속도는 2분의 3발입니다. 이런 작업으로 M110AI는 많은 지원 인력과 이동합니다. 총 13명이 함께 움직이며 5명 은포 차량에 탑승해 지휘관, 운전수,
보수와 근접 승무원입니다. 나머지는 탄약, 공구, 예비 부품을 실은 M548 운반 차량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발사 시 그 모든 추가 노력이 가치 있습니다. 203mm M106 포탄은 명중시 155mm 포탄의 2배 넘는 폭발력으로 강하게 타격합니다. 이 포탄은 소형포로 뚫지 못하는 강화 진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폭발은 50m대 치명적이고 파편은 380m까지 확산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고폭탄 5만 발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만 발의 M650 High Explosive Rocket Assisted Rocket, 추진탄 3만 발의 M404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집속탄, 그리고 3만 발의 M509 AL 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다목적 집속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집속탄들은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서는 드물지만 대규모 공격을 분산시키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집속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따라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그리스는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는 집속탄이 제공하는 화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곡사포의 유지 보수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디지털 사격 통제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 포는 전자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강철, 유압, 디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디트로이트 8V71T로 예전 버스와 캠핑카에 쓰이던 엔진의 터보 차지드 버전입니다. 승무원들은 여전히 구식 방식으로 사격을 계산하며 사거리표, 광학 조중형, 드론이나 관측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수리는 간단하며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은 서방과 소련제 차량 운용에 이미 익숙합니다. 이것이 M110의 큰 장점입니다. 견고하고 단순해 무거운 공구와 약간의 디젤 지식만 있으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어딘가의 정비공들은 몇몇 나라가 이 포를 오랫동안 보관한 것에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M110A와 센토르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센토토는 기습과 보병 지원에 빠르고 나토 표준 화력을 제공합니다. M110A는 러시아 포병과 요새에 강력한 타격을 줍니다. 드론이 전쟁에서 멀리 타격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일 무기가 전쟁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결합하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기 어렵고 러시아의 징역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억만장자, 로비스트, 정부 대변인들이 소유한 언론사 뉴스에 지쳤다면 글로벌 리캡스를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뉴스레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의 글로벌 움직임까지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스폰서, 광고, 검열, 기업 필터, 양쪽 왜곡이 없습니다. 직설적이고 역과 없는 지정학 이야기로 대부분의 주류 매체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분석입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글을 쓰며 뉴욕이나 베이징 이사회가 아닌 여러분께만 답합니다. 진실이 중요하고 헤드라인이 돈에 좌우되지 않으며 전 세계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곳을 원하신다면 지금 글로벌 리캡스에 가입하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globalrecaps.com 접속 후 가입하세요. 무료이며 10초면 되고 매주 꼭 열어보고 싶은 유일한 이메일입니다.